동이 채 트기도 전인 이른 아침. 일찌감치 하루를 시작하는 김영래 할아버지. 올해로 104시 됐지만 자기 관리는 필수. 꼼꼼한 손길로 면도를 하고 세면대에 알뜰하게 받아둔 물로 세안까지 마칩니다. 일상생활을 하는데 다른 이의 도움은 필요 없습니다. 혼자서도 다 해낼 수 있기 때문이죠. 깔끔하게 단장을 마친 할아버지가 가장 먼저 챙기는 건 스마트폰. 매일 아침 인터넷 기사를 읽는 것으로 하루를 연다고 합니다. 돋보기도 없이 작은 글씨를 척척 읽어냅니다. 러시아의 프리고진이 푸틴 대통령 직속 신임했던 사람인데 이게 반란을 일으켰지. 이 사람 얘기가 나오네. IT, 사회, 경제. 그러면 나는 항상 이 정치를 보거든. 100년을 넘게 살았어도 여전히 세상 돌아가는 소식이 궁금하답니다. 사회 돌아가는 모든 정보를 여기서. 그러니까 이거를 하루 종일 있다시피 이거를 안 떠나, 손에서 안 떠나. 그 시각 주방에서는 뒤늦게 일어난 딸 혜자 씨가 아침 식사를 준비합니다. 아버지, 과일, 포도 먹을 거야. 어? 포도 먹어. 알았어. 맞다. 장녀. 나는 44년생이야. 44년생이요? 같이 산 지 지금 3년 됐어요. 3년. 그러면 식사를 해야지. 우리 7시 반에 정확하게 거의 5분 차이야. 7시 반이면 왔다가 이 시간에 먹어야 돼. 습관이 돼가지고. 할아버지의 장수 비결이 혹시 이 가루인 걸까요? 도라지 가루. 산도라지. 인삼가루에다 꿀을 개서 먹으면은 좋다 이게야. 근데 그거 설명서 보면 아주 기가 막히게 좋아. 그래서 인삼가루를 가지고 꿀 가지고 개 가지고 한 숟갈씩 넣었는데 인삼이 비싸서 도라지 바꿔서. 여기에 시리얼을 더해주면 아침 식사가 완성됩니다. 40년 넘게 매일 아침 식사는 밥 대신 이 시리얼로 해결한다는데요. 고소하고 달콤한 맛에 도무지 질리지가 않습니다. 된장국은 전혀 안 먹어. 희한하지. 근데 내가 된장국을 못 끓인다니까. 하지만 시리얼만으로는 영양가가 부족할까 싶어 달걀 프라이를 꼭 챙긴다는 혜자 씨. 간편하지만은 3대 영양소를 고루 갖춘 식단으로 든든하게 식사를 마쳤습니다. 소화도 시킬 겸 집 근처로 산책을 나선 할아버지. 지팡이를 짚고 조심조심 걷는가 싶더니 이내 발걸음이 빨라지는데요. 지팡이를 짚고 걷는 것이 오히려 불편할 때도 많답니다. 한참 걸었으니 이제는 휴식을 취할 시간. 하지만 자리에 앉아서도 부지런히 몸을 움직입니다. 박지성이가 데뷔에 나온 거 있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104세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만큼 짱짱한 체력. 전립선 약을 먹댔는데 전립선 이거 거기서 이제는 안 먹어도 된다 끊으라고 그래서 약 끊었다고. 그러니까 이 이상 나이 들면 알 수가 늘어야 되는데
어떻게 자꾸 하나씩 줄어가지고 이제 없어졌어. 안 먹어도 된대. 느리지만 꾸준히 해온 산책이 건강에 큰 도움이 된 것 같다는데요. 이제 좀 쉬실 법도 하건만. 이번엔 손때 묻은 바이올린을 꺼내 드셨습니다. 연주를 하기 전 조율은 필수. 소리나 소리도 됐죠? 네, 맞는 것 같아? 네. 정확하게 이 손이 짚어야 되는데 조금이라도 정확하지 못하면 음정이 안 맞아. 정확한 열십자 플러스 선으로 걸어야 이렇게 X형으로 가면 안 되고 내려갈 때가 이것도 필요해. 그러니까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피면서 올라갔다 내려왔다 정확하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럼 할아버지의 연주 실력을 좀 볼까요? 그런데 어째 소리가 고르질 않습니다. 예전만큼 좋은 소리를 내지는 못하지만 바이올린 연주를 포기하지 않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1930년쯤 됐겠네. 한 10살 넘어서 우리는 좀 부자고 아버지가 인테리어고 뭐 영어도 좀 하고 일본 말도 잘하고 형님이 바이올린 하다가 그냥 만지러 갔으니까 그게 있었거든. 또 영찬이 형은 일본 가서 공부해서 또 일본 바이올린 또 바이올린 이제 2개 있어서 황해북도의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 남부러울 것 없이 살았던 유년 시절. 하지만 불행은 예고 없이 찾아왔죠. 그의 나이 30살 때였습니다. 6.25 사변 때, 피난민 후퇴할 때, 그때 넘어가지. 1.4 후퇴, 그때 넘어가지. 그때 넘어올 때, 딸 둘 있었거든. 그때 애가 6살, 그 둘째 딸이 2살. 여기저기서 매 쉴 새 없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일하는, 뭐 대표들도 할 줄 모르는데, 그러게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목수가 다 됐지. 사랑하는 아내와 7남매를 건사하기 위해 쉬지 않고 달렸습니다. 여유가 조금 생긴 후에야 젊었을 적에 배웠던 바이올린을 다시 꺼내들었죠. 바이올린을 켤 때면 고향 떠나 고생한 서름 대신 행복했던 어린 시절이 떠오른다고 합니다. 하루하루 실력은 녹슬어가지만 바이올린을 놓을 수 없는 이유입니다. 사실은 이걸 공개하면 안 되는 건데 어떤 때는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이게 떨어요. 지금. 그러니까 자꾸 신경을 쓰게 되는. 그래서 귀가 또 이렇지. 이 귀 청력이 많이 저하됐다 이래. 그날 저녁 딸 혜자 씨의 저녁 식사 준비가 한창입니다. 간편했던 아침과는 사뭇 달라 보이네요. 저녁에는 이제 신경 좀 많이 쓰지. 저녁 반찬. 오늘 저녁 식사의 별미는 할아버지가 좋아하는 간장게장. 그야말로 진수성찬입니다. 김치도 먹어야지.
과일전 가자. 포도나무. 해외 나가서 한국에 가면 식사 주잖아. 그러면 빵이나 이거 먹고 나면 밤낮이 딸기나 포도, 과일을 2알 알면서 해가지고 화장실 가야 돼. 팔순의 104세 아버지를 모시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혜자 씨는 아버지를 보며 배우는 것이 더 많답니다. 나이에 비해서 70대, 80대 뺨치게 머리가 잘 돌아가. 다 누구한테 이렇게 존경을 받아요. 솔직히 말해서. 딴 사람들은 다 존경해요. 그러니까 그것도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존경받아 자랑스럽고 고맙지. 식사를 마친 후 스마트폰 속 세상에 푹 빠진 할아버지. 그러면 그거 좀 이거 너무 많이 보면 눈 나빠져. 나빠진 대로 나빠졌는데 더 나빠진다니까 이놈. 그렇다고 안 보나? 그러니까 말 안 들어. 그럼 아무것도 안 하면 그냥 땅속에 들어가 있으면 되겠니? 아무것도 안 하고 그 땅속에 들어가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테레비 그림이나 보지. 딸의 잔소리에 스마트폰을 내려놓았나 싶었는데 이번에는 컴퓨터 앞입니다. 아흔 살에 처음 컴퓨터를 배운 후부터 지금까지 하루도 빼먹지 않고 성실하게 일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지사가 딸 좀 보자고 그래. 왜요? 그러니까 좀 인터뷰하자. 지금 90이 훨씬 넘었는데 컴퓨터 배워서 뭐 하려나 그래. 그래서 내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나는 여행을 많이 다녔는데 그 여행 기록을 쓰려고 책을 내려고 그래서 이걸 배우려고 한다. 남들보다 속도는 느려도 의지만큼은 최고인 할아버지. 무려 5년에 걸쳐 컴퓨터 사용법을 배웠습니다. 그 결과 자신의 이야기를 담은 책 한 권을 펴낼 수 있었죠. 이 책에는 파란만장했던 100년의 삶과 환갑부터 시작한 세계 여행기가 담겨 있다고 합니다. 환갑 되는 해 얘 엄마가 죽어서 그래서 너무 속상해서 우울증이 생기고 그러면 사람의 기운이 떨어지고 살 맛이 없어. 그런데 신문에서 말년에 배우자가 없으면 눈치 보지 말고 여행을 다니는 게 좋다. 그렇게 나와 있어. 이거다. 그래서 그때부터 나는 여행을 다니자. 자식들한테 유산을 남기는 것보다 나를 위해서 다 쓰고 죽겠다. 그렇게 환갑부터 구순까지 홀로 전 세계 30여 개국을 여행한 할아버지가 낯선 땅에서의 하루하루는 도전의 연속이었지만 그렇게 삶의 의미를 되찾을 수 있었답니다. 그때 일본인에서 발행하는 안내 책자가 있어. 여행 안내책. 전부 유명한 관광지가 다 나오고 여관은 얼마다, 밥 먹는 건 얼마다. 그렇게 그걸 다 읽어보면 거기 정보를 다 미리 수집해서 정보 수집하고 준비를 하고 그땐 여행사가 없어서 배낭 메고 혼자 다니는 거예요. 폭우가 쏟아지는 날 할아버지가 외출할 채비를 합니다. 스쿠터 타고 가는데 한 15분, 전철 타고 가는데 2시간 반 정도 걸려. 자식들의 만류로 구순 이후부터는 해외여행을 못 가게 됐지만 지금도 자신만의 방법으로 특별한 여행을 즐긴다고 합니다. 두 발로 세계 곳곳을 다니던 때와는 달리 요즘은 전동차에 몸을 싣고 이동합니다. 첫째 이거 그다음에 휴대폰이지. 이게 첫째예요? 이게 첫째지. 그건 이거 없으면 불편하지.
장장 편도 3시간이 걸리는 장거리 여행. 할아버지는 어떻게 이 긴 시간을 보낼까요? 남들에겐 지루한 여행길도 할아버지에게는 신나는 여정입니다. 블루투스 헤드폰을 끼고 집중해 보는 것은 바로 본인의 연주 영상. 이건 몇 세 때 하신 요거 거예요? 100수잔째 때 찍어. 대단하세요. 어머. 시민생활도 이렇게 잘하시네. 뭐하려고? 한참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어느새 내릴 시간. 화장실 한 번 가지 않고 목적지를 향해 열심히 달려갑니다. 3시간의 여정이 힘들 법도 한데 성큼성큼 계단에 오르는 할아버지. 드디어 4층에 있는 아들네에 도착을 했습니다. (3년) 전 딸 혜자 씨와 함께 살기 전까진 27년간 이 집에 살았다고 합니다. 요즘은 틈나는 대로 여행 삼아 아들 집에 방문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기 오는 게 힘들더니 예. 오늘은 좀 힘이 덜 드네. 아 그래? 예. 네. 혼자서 인천에서 여기까지 한 2시간 이상 오시니까 그건 뭐 어쩌 걱정되시겠어요. 걱정되죠. 잠시 숨을 돌리고 아들과 함께 찾은 곳은 건물 1층에 있는 작은 텃밭. 이게 햇빛을 못 봐서 꽃을 펴도 안 달려요. 와가지고 이거 만들어가지고 심었지. 이걸 다 이거 흙을 이거 흙도 다 그래서 만들고 그때 그러게 여기 모루 심고 10년 전 할아버지는 홀로 동네 뒷산에서 퍼온 흙으로 땅을 다지고 씨를 뿌려 작은 텃밭을 일궜습니다. 모루는 지어서 들어가보세요. 무지만 해주세요. 이제는 아들이 텃밭을 맡고 있지만 할아버지는 마음을 놓을 수가 없답니다. 모루 아직 안 익었는데 안 익었어야지. 안 익어서 이거 따면 안 되겠다. 두 눈으로 보고 직접 일을 해야 직성이 풀린다는 할아버지. 104세 나이에 사다리 위에서 작업하는 게 쉽진 않지만 할 수 있는 일은 끝까지 혼자 해내는 것이 할아버지의 신념입니다.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에 아들은 묵묵히 곁을 지킬 뿐이죠. 아이고. 아들이 농사지은 과일의 맛은 어떨까요? 어때요? 맛있어요? 그래도 맛은 있네. 맛은 들었죠. 맛이 좋네. 그늘이 져가지고 뭐 제대로 되는지 내가 있어야 제대로 좀 돼. 그렇게 손질을 자꾸 해야 되고 거름도 자꾸 줘야 되고 뭐야 내가 있어야 제대로 되지 뭐. 일단 한시도 쉬지 않고 그 근면하고 성실하고 뭔가 탐구하고 만들고 이제 항상 그렇게 하고 계세요. 항상 쉬는 적이 없어요. 그렇게 사시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했어요. 좀 모범적이라고 봤어요. 저는 오히려. 며칠 후 안녕하세요. 아침 왜 드셨어요? 혼자 왔어? 그 독일 가 있는 애는 언제 오니? 아, 지금 공부가 바빠가지고 응. 한 2, 3년 걸려요. 걔가 또 박사 학위 좀 받아야 될 거 아니가. 아, 받겠죠. 네, 그래, 받을 거예요. 잘. 우리 집안에는 박사가 수두룩해. 다이도 다 박사들이지. 그 딸 다 박사들이지. 내 밑으로 있는 거 다 추첨하면 20명 넘을 것 같아. 아버지 안녕하세요. 할아버지를 뵙기 위해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딸이 5, 막내.
아 200살까지 살 것 같아 아버지는. 200살이요? 예. 뭐 아무튼 좋죠. 근데 그런 일가 걱정인데 그런 일도 아버지 모시려면 뭐 맨날 해도 틀리지. 이번엔 혜자 씨가 준비한 시간입니다. 정성껏 요리한 음식과 더불어 생선을 좋아하는 아버지를 위해 싱싱한 회까지 상에 올렸죠. 아버지, 몇 살까지 사실 것 같아? 몇 살까지 사실 거 아니에요? 몰라. 그걸 누가 아냐. 아니 그래도 자신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전에 뭐 나한테 얘기해 120살까지 호언하셨는데. 그럼 언니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언니가 걱정이네. 그럼 내가 걱정이지. 아니지, 누나는 30, 40대 살아야지. 야, 내가 스트레스 얼마 받는데 이제 스트레스가 얼마나 건강에 나쁜지 아냐. 왜 주변에 보면은 많이들 가잖아요. 내 나이 때. 내 나이는 아주 나 조금 있으면 이제 80 넘으면. 언니가 건강해야 아버지도 잘 모시지. 그러니까 내가 걱정을 하지. 그래도 이렇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다 요양병원 보내고 그렇지. 사실 우리 아버지 내가 아니면 모실 사람이 없어. 솔직히. 얘도 여태 모셨어요. 그렇지. 미국에 있고 또 부산에 있는 애 하나 또 아프지. 그래, 없지. 얘도 뭐 건강이 좀. 104세 아버지가 이렇게나 건강한 것이 감사할 따름이지만 80세 딸 혜자 씨는 걱정되는 점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5년 후 되면 내가 저도 85대잖아요. 그러면 건강 이상이 올 염려가 많아요. 제가 우리 아버지 체질하고는 다른 것 같아요. 내가 건강해야 되는데 내가 안 좋은 일이 생길까 봐 걱정이 되는 거지. 오랜만에 부녀가 함께 산책에 나섰습니다. 아버지의 속도에 걸음을 맞추는 딸. 꼬마, 너무 많이 허리도 더 안 좋아질 수도 있어. 아버지, 이 걸을 때 숨이 차? 숨은 안 차? 한 번 돌아서만 차지 숨은 여러 안 번. 차는데 허리가 아파? 허리는 이제 이거 높이면 아프고 응. 그냥 지금 조금 구부리면 괜찮고 그래. 감사한 거는 뭐 지금까지 뭐 누워 안 계시니까 진짜 감사하죠. 말이 백세지. 주변에 봐요. 누워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나. 이 나이에 안 누워 있잖아. 활동을 다 하잖아. 느려도. 어떻게 이렇게 뼈만 남았을까? 피줄이가 굵고 이렇게 응. 옛날부터 그래. 젊었을 때부터. 아버지의 건강을 챙기느라 늘 자신은 뒷전이었던 혜자 씨. 복지관에 가면 여자들이 그 빨래 누구 해줘요 그러거든. 그렇게 며느리가 한다고 그랬거든. 사실은 수고는 내 딸이 하는 거야. 자식 중에서 제일 고맙다. 그동안 많이 수고했다. 넌 내가 효녀로 생각하니 너 고마운 걸 나는 잊지 않는다. 내가 죽어서도 너한테 고마운 점을 잊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고 싶지. 며칠 뒤 할아버지가 여행길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어째 발걸음이 무거워 보이네요. 연희 때와는 다른 착잡한 표정. 어디에 오신 걸까요? 어르신 고향이신가요? 황해도예요. 아 그러세요? 네. 네. 건너편이 북한이에요. 내가 예성강 창녀에서 살았거든, 황해도. 아 그러세요? 그래서 예성강에서 맨날 수족하고 모욕하고 고기 사냥하고 예성강. 네 바로 저기가 예성강이에요. 예. 할아버지가 찾은 곳은 북녘 땅이 보이는 김포의 한 전망대입니다. 예성강이 저쪽에서 흘러요. 어르신. 예. 어릴 때 생각나시죠? 네. 예, 저쪽이요. 남쪽으로 피난온 후
한 번도 밟지 못한 고향 땅을 멀리서나마 바라보고 싶은 마음에 이곳을 찾은 겁니다. 우리야 뭐 늙은이 무슨 상관이 있냐. 너희들만 그래도 안 내려. 거기 있었거든. 그러자 이제 이별이 된 거야. 어머니 아버지 모두. 그래서 생사를 알 길이 없지. 뭐 지나가다 무슨 묘를 못하든지. 그러다 보면 자꾸 어머니 아버지 생각이 나지. 언제나 고향 방문할 수 있을까? 그게 소원인데 언제 될까? 부모님 묘에 가서 엎드려서 기도를 올리고 싶은 것이 최대의 소원이. 언젠가 부모님을 뵙게 되는 날 누구보다 열심히 후회 없이 살았다고 말하고 싶었답니다.